자, 1차 이제 동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째 시간에는 이제 교조 신원운동,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만든 일대 최재우 선생님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것이 결국 뭐를 인정해달라는 운동이었냐면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운동이었죠.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삼내 집회, 그 전에 공주도 있었고요. 이후에 서울 상소도 올라가게 되고 보훈 집회가 있는데, 보훈 집회 전까지는 종교적이었다. 보훈 집회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라는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정 모으고 기름 부었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불만 피우면 된다. 자, 그 불 피운 사건이 결국 뭐냐 하면, 저번 시간에 했듯이 쌤이 얘기했듯이 그게 고부 농민봉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후임 군수가 와서 잘 해결이 되려고 했으나, 이제 안핵사 이용택이 와서 오히려 더 불을 붙여서, 이제 정봉준 쌤을 중심으로 해서 손아중, 김계랑 선생님이 모여서 대규모로 봉기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백산입니다. 백산. 그러니까 고부 농민봉기에서 2차 이용택의 탄압으로 인해서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백산입니다. 이 백산이라는 곳은 사실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산이라는 개념은 경상도의 언덕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워낙에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말하는 언덕인데, 여기 이제 사람들 빼곡하게 서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무슨 옷을 입죠? 흰 옷을 입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산에 섰다고 해서 이걸 백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앉으면 죽산이 되었다 하거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죽창 들었죠. 그러니까 죽창을 들고 있어요. 죽창이 대나무로 만든 창이죠. 죽창을 들고 있으니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 백산에 농민들로 가득 찼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4대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폭압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자, 제폭구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보국강민,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반봉건, 여기서 말한 봉건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세도 정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반외세,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주로 일본어 얘기예요.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백산 다음에 황토현에 갑니다. 황토현에서 일기고 황룡초로 가고, 굉장히 중요해요.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전라도가 왜 전라도일까요? 전라도가 전라도인 이유는 전주 플러스 나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전주, 그 다음이 나주였다는 얘기예요. 이걸 합쳐서 전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주를 점령했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자면 전라도를 점령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당시 전라도는 조선에서 어떤 의미겠죠? 가장 많은 세금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부 농민봉기 이후에 황룡총, 그러니까 황토현, 황룡총, 전주성까지 점령이 되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지금 민씨정권이 할 줄 아는 게 뭐죠? 이모 갑신 때 해왔던 거 또 하는 거죠. 뭐예요? 청에게 원병 요청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텐진 조약에서 양국이 철수하고 한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때 다른 나라 군대에게 이걸 알리기로 했죠. 그럼 청군은 민씨가 이제 요청해서 들어왔으니 일본군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일본군은 그럼 무슨 근거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알 수는 있었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요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재물포 조약입니다.
그 재무보조약에 공사간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주둔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쌤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공사관은 다르게 얘기하면 거류민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거류민 보호를 어떤 핑계 삼아서 오게 된 거예요. 너그날에 엄청난 난이 일어났으니 우리 거류민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거 보호하러 가야겠어 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청군이 들어온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군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여차하면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농민군과 정부가 개혁을 약속하고 화약을 맺습니다. 화해의 약속이에요. 화해의 약속. 이렇게 해서 일단 난을 진압시키면 일본군이 얘기했던 거류민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일본군이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화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정부는 개혁 추진을 위한 설치 기구를 뭐를 설치하면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교정한다. 여러분 이가 좀 삐뚤면 뭐를 여쳐? 교정기를 여쳐.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라도 각지에 농민 자치기구를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직강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폐정계약안을 농민들은 스스로 실천하게 돼요. 이 폐정계약안 내용이 어떤 건지 교과서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부 농민분기 단계가 있었죠. 2차 안핵사 이후에 백산에서 모여서 제폭구민 등의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이후에 황토현을 갔다가 황룡총에 갔다가 전주를 점령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 청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오더라. 일본도 들어오더라. 그래서 무술 화약을 맺고 전주 화약을 맺고 교정청과 직강소를 설치하게 되더라. 요게 이 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페이지는 유심히 잘 보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차 봉기는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철수를 요구한 거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화해했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하게 됩니다. 왜 거부를 하냐? 야, 너희가 이 난이 일어난 건 너희가 개혁을 하지 않아서다. 여기서 말한 개혁은 그러니까 문명개화죠. 문명개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모여서 피카츄여서 이게 일어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뭐로 만들어주겠다? 라이츄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이때 일본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경북궁을 기습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궁궐을 기습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의 함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도 일어나게 돼요. 그럼 자, 1차 동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주 화약을 맺었죠. 그 이후에 일본이 경북군 기습점령하고 기습공격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일으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2차 봉기는 이제 농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사실상 점령에 들어오는, 일본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권의 침해에 들어오게 되니까 남접 전라도, 북접 충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충청 세력뿐만 아니라 경기 또 그다음 황해 또 실제 요때 김구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도 상당한 반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상도였던 구미에도 상당한 동학농민운동이 활동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충청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2차 봉기 때는 사실상 전국적 봉기고 이거는 반외세적 성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자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농민군의 대부분 무기라는 게 물론 이제 나중에 총도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이때 조총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 전 세계 조총 중에서 우리나라 조총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실제 조총이 팔릴 정도로 우리나라 조총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조총도 있고 그 다음 뭐 죽창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기관총이 들어와요. 기관총. 일본군이 이 기관총으로 우리나라 이 농민군들을 사실상 대량 학살합니다. 그러면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농민 지도자에 체포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최대의 어떻게 보면 농민 봉기였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사실은 굉장히 개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놓치게 된 거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요, 첫 번째 반봉건적이었다는 거죠. 전근대적 정치와 사회개혁을 주장, 특히 이때 신분제 폐지 같은 거 주장하게 돼요. 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폐장개혁안을 얘기할 건데, 이거 가장 큰 건요, 사실 이때 세도 정치를 끝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를 끝내지 않기 위해서 민씨가 민씨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3번 도움을 요청한 게 결국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외세적이었다. 외세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폐정개혁안의 요구들은 갑오개혁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이후에 항의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894년에 동학이 터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잔잔하게 동학농민운동은 농민군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항일의병투쟁으로 이후에는 독립무장투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동학은 조금 복잡하고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별로 안 복잡해요. 그래서 흐름 꼭 잡을 필요 있고요. 머릿속으로 흐름을 확실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알겠죠?